들어오고 계신가요? 들어오고 계신가요? 다들 들어왔나요?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조금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좀 일찍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3명이나 들어오셨네요, 벌써. 원래 평소에는 차를 마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나갔다 들어왔는데 와인 오프너를 구해서 오늘은 와인을 먹으면서 해볼까 해요. 근데 중간에 취하면 방송을 일찍 접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 봐주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DP 하려고 샀는데 어떤 분이 왜 자꾸 사놓고 안 먹냐고 그래서 그냥 DP 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네. 네, 오늘 그냥 물 마시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잘 들리세요? 잘 들리는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편집자가 마이크가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잘 들리는구나.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시를 그냥 읽는 거가 재밌어서 했는데,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니까 저도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국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평소에 글을 막 시를 즐기는 것도 아니어서 아는 시가 고갈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7차 교육과정 속에서 배운 시들을 계속 반추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요즘 느끼는 거랑 비슷했던 시가 하나 떠올라서 읽겠습니다. 시 제목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시인이 쓰셨는데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렇게 시가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서 제일 앞에 나왔던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때 별거 다 배웠어요. 막 우두커니처럼 이거 시적 허용이다, 모든 순간이 다 이거 다 비문인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의 핵심은 그냥 이 순간순간을 다 즐겨라 라는 거였는데, 중학교 1학년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지금도 사실 저는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꽃봉오리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이 순간은 뭐 밤이고 새벽이고 겨울이고 이게 지났을 때 굉장히 밝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제가 여기서 막연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막연한 기대 속에서 모든 원동력을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고등학교 때면 대학만 가면 너무 행복하겠지라고 갔는데, 대학에 가니까 또 행복하지 않아서 또 한 2, 3년 동안 축 처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것만 바라봤는데 막상 와보니까 별거 없으니까.
주변에서는 대학만 가면은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처럼 했는데 딱 가보니까 에이, 그 말을 믿었어? 라는 느낌으로 정말 별거 없었던 거죠. 정말 별거 없었던 거니까 힘들었다기보다는 약간 속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속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속았다라는 느낌을 갖고 그렇게 지내다가 군대를 갔을 때는 군대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대만 하면 또 행복한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제대만을 기다리고 이제 참아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서는 이제 입시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로스쿨에 가면은 마냥 행복할 줄 알았어요. 로스쿨에 가면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 같고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것 같고 그리고 그 공부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로스쿨이라는 학창 시절이 너무 저한테는 꿈 같은 얘기였는데 웬걸 가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군대보다도 더 힘든 면들도 있고 그리고 살면서 느끼지 못한 감정들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면서 진짜 멘붕이라는 단어가 맞을 정도로 내가 이러려고? 이런 얘기가 많이 스스로 계속 나왔고 그리고 선배 변호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것은 아는데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죠. 멋진 사람인데 너 10년 후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절대 아닌데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꿈꾸던 삶이랑은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진짜 멘붕은 뭐냐면 그래 변호사만 되자 로스쿨만 졸업하자 그럼 행복하지라고 다시 나를 속이고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안 속는 거죠. 왜냐면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로스쿨 때 그랬던 것처럼 대학 들어갈 때 그랬던 것처럼 변호사가 돼봤자 별거 없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 깊숙이 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내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으려는 생각은 굴뚝 같은데 그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남은 시간을 나를 뭘로 속여야 될지 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온몸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끝난다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 내 온몸이 다 알고 있는데 뭐 주변에서는 네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고 아니 그 마음먹기 달렸죠 물론 그런데 그 마음먹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술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 먹은 걸 다 할 수 있으면 그냥 행복하게 마음을 먹지 뭐하러 그러겠어요. 근데 그래서 한동안 사실은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30이 되어 가는데 29에서 30으로 넘어갈 때였는데 내 돌아봤을 때는 계속 미래를 보면서 막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를 채찍질하고 이루고 실망하고 채찍질하고 이루고 실망하고 이거의 반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봤을 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했죠. 예전에 내가 공부라는 거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 중에 어떠한 것이 그걸 내가 붙잡았다면 지금 내가 행복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자괴감에 빠졌어요. 왜냐면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되게 바보 같은 결정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한동안은 이제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힘든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 시가 떠오르진 않았어요. 당연히 너무 오래된 시여서. 근데 이 시처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서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로스쿨이라는 것도 이제 막바지가 되었고, 이제 주변에서 아 그럼 1년만 놔주겠소라고 하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사실 그 말도 너무 힘이 들었고, 왜냐하면 1년 놔주겠소, 10개월 놔주겠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단 한 달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1년만 핸드폰을 끊고 주변 사람이랑 연락을 안 하고 살면 네 앞에 창창한 미래가 펼쳐져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정작 일주일도 정작 하루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그게 정상이죠, 현대인한테. 근데 자기가 안 해본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평소에는 저는 그냥 나 걱정하나 보다, 나 위해서 하나 보다 했는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까 너가 해보든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년 조금 더 남은 그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견디지? 이제 나는 애기가 아니라서 누가 나한테 현혹을 한다고 1년만 잘 버티면 행복할 거야, 창창할 거야 그런 거짓말을 했을 때 속을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내가 나를 더 정교하게 속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때 그냥 떠오르는 새 단어는 never too late.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려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관대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5일을 공부를 했으면 하루는 좀 쉴 수도 있고 하루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이게 나한테 좀 살이 찌거나 몸에 나쁜 음식이라도 이거 먹고 내가 웃을 수 있으면 해보자. 웃을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멘붕을 한 거예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간도 마련해 놓고요. 돈도 마련을 해 놓고요. 다 마련을 했는데 내가 뭘 해야 웃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운동만 해도 행복해. 나는 음악만 해도 행복해. 나는 친구만 만나도 행복해.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 놓지 않은 거죠. 그냥 뭔가를 정하고 성취하고 뿌듯하고 보람 느끼고 그것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 일의 끝은 실망이었거든요. 아 이거 해봤자 별거 없네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여기서 다시 뭔가 원동력을 찾으려면 더 달성하기 힘든 무언가를 찾고 그걸 위해서 몇 년을 또 나를 갈아 넣고 그걸 이루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더 큰 멘붕에 빠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무진장.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정도로 너 공부 안 하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전 공부 다 했거든요. 공부 다 하면서 주말에 그냥 다 해봤어요. 그냥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거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의 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20살, 21살. 그래서 옷장 속에서 액세서리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귀걸이도 다시 해보고 팔찌도 사보고 반지도 사보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별 느낌 없었어요. 사실은. 아니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귀걸이를 한다고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막 한참 하면서 깨달은 게 귀걸이를 샀을 때 뭐가 나한테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끌린다는 이유로 그냥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구나. 그러니까 저 옷을 사는 게 너 저 옷 사서 언제 쓰려고? 입을 일도 없잖아. 이런 말을 듣더라도 그냥 내가 저거 사보고 싶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갖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구나. 왜냐하면 그전에는 항상 합리화를 했거든요. 나 면접 봐야 되니까 정장 사야지. 뭐 나 누구 만나야 되니까 이거 사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 정장 입으면 예쁠 것 같으니까 산다는 것이 모든 거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런 데 돈을 쓰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자 방탈출 카페를 간 적도 있고요. 드라이브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혼자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코인 노래방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내가 대단한 걸 바라고 사는 게 아니었네?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해외여행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공부에 지장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다가 잠깐 나가서 한 30분 걷기만 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네. 근데 나 왜 이걸 내한테 안 해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이, 지금이라도 해보자. 이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씩 해서 이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저 지금 공부를 하죠. 공부하는 게 힘든데 목도 아프고 사람들도 그립고 그런데 좀 되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행복하고요. 든든해요. 이제는 내 편이 누군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누군지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이제 덜 주니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오는 피해의식도 없어서 꼬아서 듣지 않는 거죠.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아니면 그래 너는 떠들어라 이러면서 나는 내 생각하고 이럴 수가 있어져서 지금 되게 좋은데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살다가 우두커니처럼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주변을 살피게 됐는데 저는 여기서 그 시인이 정현종 시인이 모든 순간을 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꽃봉우리라고 표현한 거에 저는 되게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꽃봉오리라는 고 제가 명명한 시간은 없었고요, 살면서. 지금 내 상태는 잡초다. 그렇지만 내일의 나는 꽃이 될 거다라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잡초와 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굉장히 힘든 상태야. 그렇지만 로스쿨에 가면 꽃이 피듯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잖아요. 없는데 로스쿨에 왔는데 그럼 내가 나한테 건 주문에 따르면 건 체면에 따르면 지금 나는 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진장 행복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척을 주변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랬는데 사실은 더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꽃은 지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ing가 아니라 뭔가 완료형이어야 하는데 지금 내 주변에는 그런 성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왜 시인이 이거를 꽃봉오리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꽃봉오리는 어쨌든 언젠간 필 거라는 희망이 있고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지금도 아름답잖아요. 충분히. 꽃봉오리를 뭐 저는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예쁠 것 같아요. 그 꽃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쁠 것 같고 그 순간이 되게 예쁜 상태에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게 다다가 아니라 나는 언젠간 더 예쁘게 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꽃봉오리고 그런 희망을 안고 사는 게 꽃봉오리인데 그래서 저는 특히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이거나 아니면은 무언가에 전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꽃봉오리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말 좋아하는 친구 중에서는 야 지금 우리가 건강 챙길 때냐? 웃을 때냐? 이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서 걱정이 될 만큼.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진심으로 마음 아픈 게 스스로를 지금 꽃봉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 잎사귀나 잡초 정도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어야 된다라는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쿨 3학년이면 고3이면 재수생이면 예쁘면 안 됩니까? 예쁘면 좋죠. 예쁘면 좋고 뭐 살이 공부하다가 살이 찌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억지로 살을 찌울 필요도 없는 거고 집에 예쁜 옷 있는데 그거를 처박아 놓고 추리닝만 입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나 자체를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스스로를 아껴줄 수 있는데 우린 모두 그럴 자격이 있는데 스스로를 계속 난 외로워야 돼. 나는 못생겨야 돼. 힘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랬던 지난 나를 보면서 아이고 참 안쓰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 저는 예전에는 노다지를 찾자 주변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말자 이런 거에 좀 방점을 찍고 봤는데 그러지 말고 입시를 치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노다지 찾기 전에 주변에 노다지를 찾고 놓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나를 꽃봉오리라고 빨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예뻐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서 노다지 같은 거, 뭐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아니면 꽃봉오리여야 하는 내가 됐건 이것을 포기하고 성취할 수 있겠죠, 무언가를. 그럼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그걸로 평생을 살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 그 직업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코 대학에 온 것 자체만으로 행복하게 안 느끼는 것처럼 대학을 오려고 로스쿨에 오려고 포기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힘들 때마다 아이씨 로스쿨 오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더 이상 주변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건강을 포기하고 나의 20대를 포기하고 30대를 포기하면서 나를 굉장히 불행하게 몰아세우면서 그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이뤄낸 그것을 내가 과연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얻게 된 직업이 됐건 어떠한 자격 요건이 됐건 아니면 순수한 영광이 됐건 그것을 내가 해낸 거야 라고 뿌듯하게 할 거냐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잃었지 이걸 포기했지 이걸 못하게 됐지 하면서 평생 그 일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할 거냐 그거는 우리 선택이라고 보지만 저는 여기서는 맞고 그른 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공부하면서 유튜브를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옷도 예쁘게 입고 찍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물론 주변에 도움이 많지만 크게 시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들 씻을 때 나는 면도 한 번 더 하는 거고 다들 옷 입을 때 나는 그냥 예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유튜브 스트리밍 켜고 그리고 밥 먹을 때 한 번 또 켜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럼 이전이랑 지금이랑 생활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예전에는 일어나서 면도를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한 2, 3분 정도 아끼는 거겠지?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뭐 옷도 그냥 추리닝 빨리 입으면은 10초 정도 더 아끼겠죠? 막 그러면서
하고 밤에 이렇게 이런 거를 안 하면 어딘가에 전화를 해요. 저는 항상 친구가 됐건 누가 됐건 해서 찡찡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말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인데 풀 데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차분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막상 그렇게 시간이 안 든다. 그리고 순간순간적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에 너무 죄책감 갖지 않고 그 순간 나도 행복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입시하는 나를 남들이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나를 배려하고 나도 나를 지키라.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를 치르는 사람한테 너 지금 되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어. 넌 지금 주변 사람들이 너를 되게 참아주고 있어. 배려하고 싶어 있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이기적인 거지. 그 누구보다 내가 내 걸 챙겨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챙기는 사람이 이기적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1년, 2년 더 하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더 힘들겠죠. 그 사람들한테 최선은 내가 빨리 이걸 끝내고 원래 생활로 돌아와서 내 할 일들을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을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고 걸으세요. 그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힘든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입시하는 거는 아픈 거랑도 비슷하고 생각해요. 옆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야 너랑 나랑 평등해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똑같이 야 나 오늘 화장실 청소했어 너도 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이기적인 거지. 지금 내가 아파서 쉬어야 되면 쉬어야 되는 거고 공부해야 되면 공부해야 되는 거고 배려받아야 되면 배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려요.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누려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맡겨놓은 걸 달라는 듯이 막 하면 그건 진짜 이기적인 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배려해줘서 고마워. 그렇지만 나는 지금 배려해야 받아야 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씩 나한테 해주면서 그렇게 나를 지켜가면서 이것들을 해놔야 나중에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걸 이뤘을 때도 저같이 뭔가 도둑 맞은 느낌? 속은 느낌? 그게 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간이 꽃봉오리니까 당연히 필 거예요. 그거를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고 그 순간 속에서 나가 나를 소중히 하면서 대신 내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피고 반드시 꽃이 될 건데, 꽃이 되면 주변을 밝힐 거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인해서 행복해질 건데, 지금 당장 죄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내가 옷을 살 자격이 있나? 맛있는 걸 먹을 자격이 있나? 잠을 잘 자격이 있나? 쉴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자기 심리 상태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사실은 조금 예쁜 시를 가져오고 싶어서 꽃봉오리를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또 저의 분노 게이지가 타오르면서 하소연을 하게 됐는데,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를 치른 사람이나 입시를 치른 사람을 옆에서 돕는 사람이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사람이나,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과정도 행복하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려면 마음가짐이 아니라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건덕지를 자기한테 선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이걸 읽고 있는 것도 저한테 선물이지만 오늘 이걸 끝나면 저한테 또 선물을 줄 거예요.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반신욕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 지난 월화수목금토 내가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어도 한 80점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티커북에 스티커도 붙여주고 이것도 해주고. 왜냐면 나는 알거든요. 나는 행복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에 다들 고생하셨으니까 다가올 꽃이 필 그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나를 꽃봉오리로 만들려고 다들 최선을 다해서 즐거울 일들을 찾으면
반드시 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면서 스스로를 잡초에 비유하고 스스로를 힘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거의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일 일요일은 아마 신바의 정신승리 그걸로 대체를 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시간을 다 웬만하면은 함께 하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뭔가 기다려 주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이 나고 모두들 이번 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다들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